인천시가 대장 홍대선을 청라국제도시와 계양 테크노밸리 두 방향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투트랙으로 추진합니다. 인천시 철도과 관계자는 대장 홍대선을 청라국제도시로 연장하는 방안과 계양 TB로 연장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19일 말했습니다. 대장 홍대선은 서울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경기 고양시, 서울 강서구, 서울 양천구를 거쳐 경기도 부천 대장 신도시를 연결하는 20km의 노선입니다. 완공되면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약 27분이 소요됩니다. 인천시는 대장 홍대선을 대장부터 인천 계양구 소재 인천 1호선 작전역을 지나 가정 청라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철도 최상위 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이라는 이름으로 조건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이 노선을 오는 2025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대장 홍대선을 계양 TB로 연장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양구가 계양 테크노밸리 관격교통 개선 대책으로 LH에 요구하고 있는 대장 홍대선 계양 TB 연장선은 부천 대장에서 계양 TB를 거쳐 인천 1호선 박촌역으로 연장하는 노선입니다. 계양구는 대장 홍대선 박촌 연장이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이를 추진 중입니다. 다만 사업 주체인 LH는 대장 홍대선을 어디로 연장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는 당초 도시철도 운영비 문제와 사업 시행자와 협의 문제 등이 있어 아직 분기를 결정할 시기는 아니다 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분기하는 노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두 노선 다 필요한 노선이라고 보고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며 대장에서 분기해 청라로 가는 노선과 계양 TB로 가는 노선 둘 다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간 사업자가 아직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라 대장 홍대선 실시계획 승인이 난 뒤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대한항공이 차세대 기단의 주력 기종인 보잉 787-10 운항을 시작합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25일 인천발 일본 도쿄 나리타행 노선에 787-10을 첫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787-10은 드림라이너로 불리는 보잉 787 시리즈 중 가장 큰 모델입니다. 동체 길이가 68.3m로 기존 787-9보다 5m가량 길어져 승객과 화물을 15% 더 수송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787-10은 현존하는 보잉 항공기 중 가장 진보한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탄소 복합 소재를 사용해 무게는 줄이고 내구성은 높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동급 항공기보다 연료 소모율과 탄소 배출량이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기내 기압도 개선돼 승객들이 더욱 편안한 비행을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787-10의 순항 중 기내 기압은 고도 6,000피트 이하 수준으로 기존 항공기보다 낮습니다. 대한항공은 787-10에 새로운 기내 인테리어를 적용했습니다. 프레스티지 클래스 36석, 이코노미 클래스 289석 등 총 325석으로 구성됐습니다. 프레스티지 클래스에는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좌석이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한국 전통 무늬를 활용한 디자인과 함께 독립된 공간 구성으로 프라이버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는 뉴 이코노미 좌석을 333 배열로 적용했습니다. 좌석 등받이를 최대 120도까지 젖힐 수 있고 머리 받침대 조절이 가능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대한항공은 2027년까지 총 20대의 787-10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첫 운항 후 안정화 작업을 거쳐 캐나다 밴쿠버 노선에 투입하고 향후 미주 서부와 유럽 등 수요가 견조한 중장거리 노선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787-10 도입으로 고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단 혁신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도약합니다.
하지만 항공 안전과 정시성 확보를 위해선 항공정비단지 구축과 제2공항 철도 건설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 사업은 2017년에 시작되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총 4조 8,405억 원이 투입되어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신설, 수화물 처리 시스템 확장, 제2교통센터 증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 인천국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은 현재의 7,700만 명에서 1억 600만 명으로 항공기 이착륙도 연간 50만 회에서 60만 회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은 1992년부터 4단계에 걸친 대규모 확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1단계에서 3천만 명 처리 능력을 갖춘 뒤 2단계 5,400만 명, 3단계 7,700만 명으로 꾸준히 확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단계 사업에 4조 8,405억 원을 투자해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고 제4활주로를 신설함으로써 연간 1억 600만 명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인천공항은 세계 3대 공항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나 항공안전과 정시성 확보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항공정비단지 구축이 시급합니다. 최근 5년간 정비 문제로 인한 지연 결항 현황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1136편에서 2019년 1272편, 2020년 1200편, 2021년 1300편, 2022년 1235편으로 매년 12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정비 문제로 지연 결항됐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도 이미 1235편이 지연 결항돼 0.31%의 결항률을 기록 중입니다. MRO 단지는 2025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단지가 완공되면 정비로 인한 결항과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다른 과제는 제2공항철도 건설입니다. 인천공항은 글로벌 10대 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가 없는 공항입니다. 이는 공항 접근성 측면에서 큰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제2공항철도는 인천공항을 KTX 고속철도망과 연결해 국내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인분당선을 숭이역과 인천역 중간에서 분기해 구읍배터 인근과 인천 화물청사를 거쳐 제2여객터미널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 평가에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MRO 단지와 제2공항 철도 외에도 비자 면제 및 항공 자유화 협정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 인도 등 비자 면제가 되지 않은 국가들과의 협정을 맺고 일본, 미국 등과 항공 자유화를 확대해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인하대학교 최정철 교수는 4단계 사업으로 인천공항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췄지만 MRO 단지와 제2공항철도 건설이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해결해 항공안전과 정시성을 확보하고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시가 소음과 매연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인천 남항 인근에 1,300세대에 이르는 오피스텔 건축을 허가하려는 배경에는 인천 남항 기능 축소 폐쇄를 전제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 남항은 인천항 전체 물동량 중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두 축소 폐쇄 계획은 기본 구상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개발을 추진하면 향후 집단 민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3일 인천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시는 항동 1-3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옛 SK에너지 유류 저장 시설, 용지 면적 88,115제곱미터 소유자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토지 소유주인 민간개발사업자 인천항동 알로지스 PFV는 지난 5월 업무시설, 스마트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개발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 안에는 지하 2층 지상 64층 규모의 오피스텔 1292호 공급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가 사업 대상지 주변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시는 인천 남항 기능 축소 또는 폐쇄로 인한 유휴용지에 대해 주거용지 조성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항에서 운영 중인 이원 컨테이너 터미널과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부두의 기본 하역 처리 능력은 76만 2천 TU 수준으로 지난해 74만 6,737 TU를 처리했습니다. 이는 인천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346만 1,363 TU 가운데 21.6%를 차지합니다. 이 원 컨테이너 터미널은 2027년 이후 조성이 완료되는 인천 신항 컨테이너 부두 1-2단계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광 한진 고려해운 흠 등 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이 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부두운영사 싱가포르 항만공사와의 계약 기간이 2052년까지로 옮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항 내 석탄 부두 폐쇄는 해수부의 제4차 항만 기본 계획에 포함됐지만 강원도 동해의 신항 석탄 부두 건설 지연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남항 일대 정주여건 개선이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석탄 부두가 이전한 자리에는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인천 남항 주변에는 쿠팡, 11번가, 대한통운, 삼성전자 등의 물류센터가 밀집해 있으며 물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화물차가 더욱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구 연안동 주민들은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시 교통 혼잡을 우려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남한구회도로 건설 사업이 계획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진척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집단 민원으로 이주를 결정한 연안항운 아파트 인근에 3천여 세대의 주상복합 건축을 허가하고 항동 1-3 지구단위 계획구역까지 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4,300여 세대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는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인한 엇박자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인천 남항 기능 축소는 제4차 전국 항만 이본 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선제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류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시설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업자는 65층 높이의 오피스텔을 제안했지만 변경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국방부가 부평 캠프마켓 B구역 음악창작소 건물의 고농도 토양오염을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캠프마켓 B구역 음악창작소 인근에서 굴착 작업을 하던 도중 건물 하부에서 토양오염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국방부 의뢰로 한국환경공단이 시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 계총탄 화수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염량은 7,850 TPH 47 세제곱미터로 15톤급 덤프트럭 2대 분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건물은 앞서 환경부가 2016년 3월 토양오염 기초조사를 진행했으나 토양오염이 확인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국방부는 2020년 인천시에 건물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인근에 대형 유류탱크 등이 없어 오염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천시는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해 총 예산 25억 원을 투입 2022년 9월 음악 창작소를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음악 창작소 건물 하부에 토양오염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부평구는 국방부에 신규 정화작업 행정명령을 내렸고 국방부는 2026년 1월까지 정화작업을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방부와 인천시는 토양오염 정화 방식과 기간, 예산 분담 등을 놓고 협의 중입니다. 인천시 군부대 이전 개발과 관계자는 국방부에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고 요청해 허가를 받았고 이후에 토양오염이 발견된 것이라며 토양오염 정화 책임자인 국방부가 책임지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완전 정화를 원하고 있고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 관계자는 건물 주변에 유류 저장 탱크 등이 있으면 오염 개연성을 판단해 조사를 시작하는데 당시에 건물 주변에 해당 사항이 없었다며 솔직하게 말해 오염이 없다고 판단해 놓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현재 오염된 토양이 건물 하부에 있어 즉각적인 위험은 없다며 위해도 평가를 진행한 후 정화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위해도가 높다면 정화 작업을 이행할 것이고 이에 따른 모든 비용과 정화 작업은 국방부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미래 항공물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항공물류 체계를 구축합니다. 오는 2029년까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화물 터미널을 개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5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관세청, 대한항공, 스위스포트와 함께 스마트 항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고광효 관세청 청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김일홍 스위스포트 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디지털 항공물류 프로세스 구축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화물 터미널 설계 등 항공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세계 주요 공항들은 데이터 플랫폼과 스마트 ULD 도입 등으로 화물 터미널의 스마트화를 추진 중입니다. 인천공항 역시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물조업 환경 개선과 화물터미널 전 후방 업무 흐름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디지털 항공물류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법제도 관리 방식 재설계를 위해 협력합니다. 디지털 항공물류 프로세스는 빅데이터, AI,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항공물류 조업과 운영 과정을 자동화 무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써 항공물류 주체 간 데이터 연계가 강화되고 물류 흐름이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자동화 항공화물 터미널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9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한항공 화물터미널 자리 내 스마트 화물터미널 테스트베드 용지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분석 중입니다.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디지털 항공물류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 회의를 거쳐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